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다시 한반도 정세의 한가운데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 한마디는 워싱턴 정가를 넘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의존해온 한국에게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운명을 뒤흔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 권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채 늘 미국의 그늘에 의존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수차례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손에 쥐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조차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만은 비핵화라는 굴레 속에 묶여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이 굴레를 끊어내라는 도발적 신호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미사일 지침 해제를 2차례나 허가하면서 이미 한국의 잠재력을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동맹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히 사업가적 사고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강력한 자주국방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미국에도 이득이 된다는 계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번 발언이 그저 우발적인 언급이 아니라 실제 정책적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도 국제 정세의 변화는 감지되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한자리에 모이며 미국과 맞서는 반트럼프 연대의 상징적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독주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연대가 강해질수록 한국의 안보 위협은 배가 됩니다. 동북아에서 고립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안보 보장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안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전략 핵심 인사였던 엘브리지 콜비의 발언은 이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시작 정권을 넘겨받을 뿐 아니라 핵무장까지 단순한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의 목소리였기에 그 무게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입에서 흘러나온 한국 핵무장론은 결국 국제사회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단 한 발만 터져도 한국은 최소 1년 이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기문명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추락하고 KTX는 탈선하며 전기차는 도로 위에서 멈춰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킬 것입니다. 상점과 병원이 문을 닫고 식량 유통망은 붕괴하며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의 위기의식은 낮고 정치권은 핵무장 논의를 외면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폭탄 발언은 한국 사회를 강제로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가? 국제정세는 더 이상 한국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로 무장한 채 동북아에서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손 놓고 있다면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철통 같다고 믿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위태로워지면 동맹국조차도 가차없이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나선 장면은 한국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는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70여 년 전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은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했고 결국 기정사실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 기대며 자체 핵무장 논의를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최근 국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0년 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세계 3위로 꼽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1년 만에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점치는 응답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의 변화를 시간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유럽조차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방위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항상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은 더더욱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로버트 켈리 교수와 경희대학교 김민영 교수는 공동 논문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워싱턴이 과연 서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와 해외 언론에 소개되며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한국 핵무장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과거에도 전략적 필요에 따라 동맹국의 핵보유를 용인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모두 처음에는 미국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보유가 한미동맹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해 하나의 현실적 옵션으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가 더 이상 한국의 비핵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날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언제 결단을 내릴 것인가? 대한민국의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분명히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국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본다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세계는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된 미국, 패권을 노리는 중국, 그리고 이에 맞서 동맹을 재편하려는 유럽까지 어느 나라도 더 이상 타국의 안보를 무조건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보유는 불가피한 선택지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엘브리지 콜비의 발언은 이런 흐름에 결정적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 핵무장 옵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 전략가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라면 상상하기 힘들었던 한국 핵무장론이 이제는 미국 내부에서 전략적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 미국은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이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수십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미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중국 또한 군비 확장의 속도를 내며 아시아 전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모든 동맹을 직접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전략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국, 특히 한국 같은 국가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군사적 기반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와 같은 최신형 무기들은 모두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한국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KF-21은 차세대 전투기로서 한국이 독자적 항공기술력을 확보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핵무장까지 결합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방어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경제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제재한다면 결국 세계 경제 자체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적 시나리오는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하거나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뒤에서는 방관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문제는 국제사회가 아니라 한국 내부의 의지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신중론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며 러시아는 핵 위협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발수단입니다. 단순히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억지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하게 적의 심장부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 체계입니다. 최근 실전 배치가 완료된 현무사는 단순한 벙커버스터가 아닙니다. 무려 9톤에 달하는 고중량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 800km를 자랑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할 경우 그 잠재력이 극적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무사가 핵탄두와 결합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5,500km까지 늘어나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본토까지도 사거리 안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단숨에 세계적인 전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의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잠수함에는 기존보다 2배 더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SLBM은 발사 중량이 약 1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과거 미국의 폴라리스나 러시아의 RE-17과 같은 전략 무기와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SLBM 은보복 능력의 핵심입니다. 지상기지가 파괴되더라도 바닷속 잠수함에서 은밀히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완전한 2차 보복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이런 능력은 단순히 위험 요인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동시에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동맹국 스스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동맹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과거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묵인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억지력을 갖추는 편이 전략적으로 더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은 핵무기 현대화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지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무 미사일과 장보고 3 잠수함, 그리고 차세대 KF-21 전투기까지 결합된다면 한국은 공중, 지상, 해상에 이르는 완전한 삼축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억지력을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아직 핵무기를 갖지 않았는가?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정치적 계산과 국제사회의 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명분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결국 한국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순간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한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종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국제사회의 시선,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모두 얽혀 있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제 환경이 한국에게 점점 더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시절부터 줄곧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 역시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과정은 한국이 현재까지 미국의 그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한국 경제가 국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 한미 동맹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동북아 전체가 핵 군비 경쟁에 빠져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하지만 이 주장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사실상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역시 핵무기를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만이 이 핵화를 고집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현실과 어긋난 이상주의일 뿐입니다. 여론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막연한 안보 환상에 기대지 않습니다. 핵은 곧
생존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정치권이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결국 정치가 민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적 리더십의 실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산업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에서 전투력을 입증했고 K2 전차는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그 억지력은 단순히 국방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 질서를 바꿀 잠재력을 가집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결단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도 군사적 기반도 국민적 지지도 갖추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은 시간이 지나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조차도 전략적 이유로 결국 한국의 선택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미래는 단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스스로의 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한 이론적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국제사회와 전략가들은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되는 날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일 뿐, 가능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고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그늘에 가려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경제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한국의 선택은 곧 국제 질서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이 현실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나라로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동북아의 균형을 결정할 전략적 행위자로 보는 관점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내부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이미 삼축체계를 통해 사실상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미사일, 장보고, 잠수함, KF-21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들은 단순한 방산 제품이 아니라 미래 핵 억제력의 토대가 되는 자산입니다. 여기에 핵무기가 더해진다면 한국은 단숨에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무력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조차 함부로 압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미래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언제든 위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비핵화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만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교훈은 언제나 같습니다. 힘이 없는 국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자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할 유일한 길은 자주적인 억지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던진 파장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한국이 반드시 맞이해야 할 선택의 순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